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매 전문 교육 시험 대비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치매 전문 자격증 시험을 대비한 영상입니다. 5초 뒤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시면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 치매 대상자와 가족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의 관련성이 가장 먼 것을 고르시오. 1.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2. 주야간보호, 국민건강보험공단. 3. 치매 대상자 가족 교실 및 자조 모임, 국민건강보험공단. 4.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센터. 정답 3. 치매 대상자 가족 교실 및 자조 모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옳지 않은 연결입니다. 치매 대상자 가족 교실 및 자조 모임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2.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1.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2. 치매안심센터는 상담 및 등록관리 사업,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치매 대상자 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내 보건소의 대부분 위치해 있다. 4.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대상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답 4.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대상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답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대상자, 치매 가족, 일반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보겠습니다. 치매국가 책임제의 일환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었고, 치매가 걱정되시는 어르신부터 치매 대상자와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및 등록관리 사업,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치매 지원 서비스 관리 사업, 치매 대상자 쉼터 사업, 치매 대상자 예방관리 사업, 치매 대상자 가족 지원 사업, 치매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치매 공공의견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1.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다. 2.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모두를 이용할 수 있다. 3.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급여이다. 4. 시설급여는 대상자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급여이다. 정답 2.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모두를 이용할 수 있다가 가장 잘못된 답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차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즉 복지용구, 치매가 조큐가제 등이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수급자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급여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가지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 벽지 지역 거주에 거주하는 대상자나 신체, 정신,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통한 서비스를 이용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가족요양비가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문제 4. 치매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관찰과 기록에 의해 중 잘못 서술된 것을 고르시오. 1. 치매 대상자는 신체적 불편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어서 평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2. 대상자 상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 요양 서비스를 시작하는 초반부에는 대상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3. 기록은 이전의 대상자와 가족 상태를 비교하는 자료가 되며 요양보호사가 중간에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정확한 기록은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정답 2. 대상자 상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 요양 서비스를 시작하는 초반부에는 대상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가 잘못된 답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상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 요양 서비스를 시작하는 초반부에는 대상자의 상태를 잘 아는 가족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요. 치매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관찰과 기록의 목적 중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 치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특별한 경우에만 필요시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작성한다. 2. 치매 대상자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한다. 3. 치매 대상자의 상태에 적합한 돌봄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주어진 서비스에 대한 감사 및 법적 문제 발생에 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 1. 치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특별한 경우에만 필요시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작성한다가 잘못된 답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대상자 상태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6. 치매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관찰과 기록의 중요성 중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 치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한 포괄적 이해. 2. 돌봄 활동에 대한 문서화. 3. 서비스의 연속성 및 지속성 유지. 4. 치매 대상자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가족에게 치매 대상자의 정보 비공개. 정답 4. 치매 대상자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가족에게 치매 대상자의 정보 비공개가 잘못된 답입니다. 최근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와 가족의 권리를 존중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기록을 대상자나 가족에게 공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치매 대상자의 가족 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인수인계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7. 다음은 인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1. 인권의 기본 가치는 대상자에 따라 달라진다. 2. 인권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은 필요 없다. 3. 인권을 일상생활에서 발견하기는 어렵다. 4.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정답 4.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입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입니다.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원칙을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립의 원칙입니다. 1.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6.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두 번째로, 참여의 원칙입니다. 1.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세 번째로, 돌봄의 원칙입니다. 1.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 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네 번째로, 자아실현의 원칙입니다. 1.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2.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엄성의 원칙입니다. 1.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입니다. 문제 8. 노인학대의 유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노인차별. 정답 4. 노인차별이 잘못된 답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유기방임, 자기방임으로 구분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학대의 6가지 정의와 대표적 사례에 대해서 보고 가겠습니다.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입니다. 물리적인 힘이란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폭행뿐 아니라 강압적인 위해를 가할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표적 행위는요.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 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로부터 단절시킨다. 노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입니다. 2. 정서적 학대의 정의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입니다. 대표적 행위로는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노인의 일상생활, 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사회관계 활동을 저해한다. 죽이겠다,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 위협 협박을 한다.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고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노인의 거치 결정 등 노인의 신변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등입니다. 3.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이고 4.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입니다. 경제적 학대의 대표적 행위는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가로챈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입니다. 5.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이고 자기 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방임의 대표적 행위는요. 스스로 식사나 배변 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노인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한다.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부적절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게 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입니다. 6.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대표적 행위로는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입니다. 문제구. 다음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직군을 의미한다. 2. 학대가 발생하면 경찰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피해 노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3. 노인학대 사례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신고 의무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정답 4. 신고 의무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가 잘못된 답입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노인복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번호는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경찰 112 보건복지콜센터 129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110입니다. 매우 중요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를 보고 가겠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 접수, 노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피해 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피해 노인 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노인학대 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 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입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업무는요. 1.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학대 피해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3. 학대 피해 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 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합니다. 문제 10. 치매 대상자와 가족과의 첫 만남 단계에서 옳지 않은 행동은 1. 산만한 환경에서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가 힘드므로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첫 대화를 시작한다. 2. 너무 춥거나 더운 곳은 피하여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3. 치매 대상자의 경우 처음에 소개를 했다면 다음에 만날 때에는 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대상자에게는 항상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관심을 표현한다. 정답 3. 치매 대상자의 경우 처음에 소개를 했다면 다음에 만날 때에는 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가 잘못된 답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경우 여러 번 만나도 기억 못할 수 있으므로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친근과 믿게 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가 떨어진 상태이므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기보다는 홍길동 어르신이라고 본인 이름을 부르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11.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가족과의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1. 어르신을 돌보시느라 힘든 점이 많으시지요. 2. 그건 옳지 못한 행동인 것 같아요. 3.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분이 틀리신 것 같아요. 4. 어떤 근거로 그런 행동을 하신 거죠? 정답 1. 어르신을 돌보시느라 힘든 점이 많으시지요라며 대상자의 가족을 공감해 주는 것이 옳은 답입니다. 비난과 판단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합니다. 가족이 말한 사실에 대해 따져 묻는다면 나를 더 알고 싶어 한다고 느끼기보다는 신문 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느끼는 감정을 상투적이거나 최소화하는 말투로 반응한다면 가족은 나의 상황을 진심으로 공감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 12. 가족과 요양보호사가 무관심한 관계일 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족과 요양보호사 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 2. 대상자 가족과 요양보호자 간의 상호관계가 지나치게 친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3. 대상자를 위한 각자의 염려, 우선순위 또는 노력에 대한 대화나 지지가 거의 없다. 4. 관계 발전의 기회가 거의 없다. 정답 2. 대상자 가족과 요양보호사 간의 상호관계가 지나치게 친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가 옳지 않은 답입니다. 가족과 요양보호사가 부정적 관계일 시 대상자 가족, 요양보호사 간의 상호관계가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입니다. 대상자를 위한 가족의 염려, 우선순위 또는 노력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관심이 부족합니다. 또한 가족과 요양보호사가 상대방의 노력을 오해하거나 불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13. 치매 대상자의 주거 환경과 안전관리의 원칙 중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을 자주 바꾼다. 2. 적절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3. 품위와 개인 사생활을 지켜주는 환경이어야 한다. 4. 개인의 선호도를 고려한 환경이어야 한다. 정답 1. 환경을 자주 바꾼다가 옳지 않은 답입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치매 대상자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 새로운 물건, 새로운 산책길, 새로운 낯선 사람보다는 익숙한 것, 익숙한 물건, 익숙한 산책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 때 대상자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 14. 다음 중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으로 옳은 것은 1.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세제나 생활용품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 예리한 칼, 가위, 유리식기,
각종 연장들을 사용 후 정리하지 않았다. 3. 대상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약물이나 각종 양념통들이 있다. 4. 고무로 된 깔개가 거실에 깔려 있다. 정답. 4. 고무로 된 깔개가 깔린 거실은 안전한 환경입니다. 문제 15. 다음 중 치매 대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중 옳지 않은 것은 1. 약은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한다. 2. 가스레인지 또는 전기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두도록 한다. 3. 침대, 화장실, 그리고 침대와 화장실 사이에 있는 복도에 야간 등 밤에 불이 켜지는 조명을 설치한다. 4. 치매 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한 운전을 계속해도 된다. 정답. 4. 치매 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한 운전을 계속해도 된다가 옳지 않은 답입니다. 치매의 정도가 도로 주행 시 위험을 일으킬 정도가 되면 운전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문제 16.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일상생활 활동 능력의 감소는 새로운 방법을 훈련하여 능력을 증진시킨다. 2. 기억력 저하가 심해지면 옷을 입거나 벗기 위한 일련의 동작을 못하여 도움이 필요하다. 3. 치매 대상자는 운동기능 문제는 없으나 기억력, 주의 집중력 저하로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 4. 일상생활 방법을 여러 단계로 간단히 나누고 반복적인 활동을 하게 하여 잔존 기능을 최대한 사용하게 한다. 정답. 1. 일상생활 활동 능력의 감소는 새로운 방법을 훈련하여 능력을 증진시킨다가 옳지 않은 답입니다. 일상생활 활동의 주안점은 능력 감소 시 새로운 방법 획득을 위한 훈련이 아닌 대상자의 능력에 맞게 일상생활 활동 방법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할 수 있는 잔존 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문제 17.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활동 선택을 위한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 활동을 선택할 때에는 요양보호사의 관찰에 의한 판단이 기본이 된다. 2. 치매 대상자와 가족이 원하는 것과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알아본다. 3. 대상자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직접 질문하여 파악한다. 4. 평가 양식을 통해 현재 대상자의 독립적인 기술, 가족의 보조 정도, 일상생활활동 보조도구를 파악한다. 정답. 4. 평가 양식을 통해 현재 대상자의 독립적인 기술, 가족의 보조 정도, 일상생활활동 보조도구를 파악한다입니다. 가족과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함이 기본으로 가족과 대상자가 원하고 어려워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질문이 아닌 상대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문제 18.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증진을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옷은 벗는 것보다 입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벗을 때는 도와주어도 입는 것은 가능하다면 스스로 하도록 한다. 2. 계절에 적합한 옷만 가까운 옷장이나 서랍에 두어서 대상자가 옷을 잘못 선택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며 그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은 다른 곳으로 치워둔다. 3. 배뇨, 배변 시간을 계획하여 습관화 훈련을 하거나 규칙적으로 식사 후나 활동 전,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한다. 4.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올려놓고 잊어버려 화재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알림 타이머나 가스레인지 자동 꺼짐 기능을 사용하여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정답. 1. 옷은 벗는 것보다 입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벗을 때는 도와주어도 입는 것은 가능하다면 스스로 하도록 한다가 옳지 않은 답입니다. 옷은 입는 것보다 벗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입을 때는 도와주어도 벗는 것은 가능하다면 스스로 하도록 하여 잔존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상자의 신체 통합성 유지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 19.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한 일상생활 활동 선택 과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치매 대상자가 하기 원하고 기대하는 활동을 파악. 2. 치매 대상자와 함께 일상생활 활동 점검과 선택. 3.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활동 기능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조 정도 및 보조 도구 파악. 4. 치매 대상자 의견보다는 가족의 조언에 따라 활동 점검, 기능 파악을 한 후 선택. 정답 4. 치매 대상자 의견보다는 가족의 조언에 따라 활동 점검, 기능 파악을 한 후 선택이 옳지 않은 답입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치매 대상자의 의견입니다. 문제 20.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활동 중 집안일 하기에 대한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1. 방을 청소할 때 사용함의 편리성을 위해 물건의 위치 및 정리는 요양보호사가 함. 2. 집안일 관련 활동은 친숙한 것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여 흥미를 유발시킴. 3. 집안일을 함으로써 대상자는 자신의 역할 인식과 대상자 스스로의 평가를 고양시킴. 4. 창문 닫기를 할 때 자신감 고양을 위해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수행하게 함. 정답 3. 집안일을 함으로써 대상자는 자신의 역할 인식과 대상자 스스로의 평가를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방 청소, 창문 닫기 등 치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범위를 선정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대상자가 스스로의 존재, 역할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상 총 20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